47세 남성 로버트. 그의 몸무게는 무려 122kg. 노력 끝에 다이어트로 38kg를 감량하는데 성공합니다. 다음은 살을 빼고 난 후 그의 인터뷰입니다. 하루 종일 음식 생각만 나요. 다이어트 하기 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무리 한 끼를 먹고 훔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돼요. 체중 감량에 관한 29개의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로 체중을 감량한 참가자들은 2년 이내에 감량한 체중의 절반 이상이 다시 늘었고 5년 이내에 감량한 체중의 80% 이상이 다시 늘었다고 합니다. 다시 살이 쪘다는 거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스스로의 의지력을 탓하며 헛된 노력을 했다고 자기 자신을 비관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오히려 의지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다이어트 했는데 요요가 와서 허탈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후에 체중 유지에 실패하는가, 체중 감량 후 그대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사들은 말합니다. 소량의 식단 변화가 지속적인 체중 감량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흰 쌀밥 한 공기의 칼로리는 약 300칼로리. 하루에 밥 한 공기씩 줄이면 1년에 약 15kg, 2년 동안 30kg의 체중 감량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산 방식은 체중 감량 시 에너지 소비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이어트 계획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걸까요? NIH 체중 플래너라는 웹 기반 모델을 소개해드립니다. 당연히 무료이고 인간 에너지 균형의 동적 변화에 맞는 수학적 모델을 사용해 예상 체중 감량을 더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kg를 3달 내에 뺀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운동을 더 할 계획이 있다면 추가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일주일에 하루 30분씩 한다고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루에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시뮬레이션 그래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중은 에너지 소비 외에도 음식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회로에 의해 조절됩니다. 바로 이 회로가 체중 감량이 진행될수록 식욕이 증가되고 포만감을 감소시키는 내분비 적응을 동반해 장기적인 체중 유지를 어렵게, 즉 요요가 오게 만듭니다. 연구에서는 이 식욕 변화가 다이어트에 있어 신진대사 저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체중 1kg를 감량할 때마다 칼로리 소비는 약 20에서 30칼로리 감소하는 반면 식욕은 약 100칼로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인데 사람들은 자신을 게으르다거나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하는 식단이 잘못된 게 아닐까? 연구팀은 그런 생각이나 광고가 다이어트 산업에 먹이를 제공하고 비만 환자에게는 잘못된 희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올바른 식단을 선택하기만 하면 체중 감량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저탄고지 식단의 유행을 예로 들며 설명합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탄수화물 과잉, 즉 빵이나 밥을 좋아하는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해 살이 찐 경우를 타겟으로 해 고탄수화물 식단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지방을 산화하지 않는 조직으로 축적하게 하여 이런 지방의 변화가 세포기화 상태를 유발해 비만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낮춘 저탄고지 식단을 섭취하면 이런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결국 과학적으로 검증에 실패하였으며 우리는 모든 식단에서 결국 칼로리는 칼로리다 라고 결론내었다. 단 단기적인 체중 감량 면에서는 저탄고지 식단이 확실히 효과가 뛰어난 경우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식단이 어떤 다른 식단보다 우수하지 않음을 꼭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식단에 있어 탄수화물과 지방의 영향이 거의 동등한데 반해 단백질은 체중 감량 동안의 체성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중 감량 후에 신진대사에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첫째, 단백질이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포만감을 더 주고 둘째,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잠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전체 에너지 소비를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이유는 높은 식이열 발생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TEF라고 합니다. 단백질의 TEF는 약 20에서 30%로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단백질 100g을 섭취한다면 400칼로리 중 100칼로리가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쓰인다는 소리입니다. 탄수화물 100g은
32칼로리, 지방 100g은 18칼로리가 소비가 되네요. 수치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단백질은 전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근육의 유지 및 성장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육은 지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와, 단백질 진짜 짱이네요. 엄청납니다. 그럼 체중 감량 후에 요요가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1번. 빈번한 자기 모니터링과 체중 측정.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눈바디입니다. 같은 조명, 같은 위치에서 자신의 신체를 자주 보면 인바디나 체중계 같은 수치보다 더 정확한 결과도 얻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칼로리 섭취 감소, 더 적게 먹기.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하냐고요? 연구 결과 실제로 체중이 더 이상 줄지 않거나 다시 증가해도 자신은 여전히 식단을 잘 지키고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천천히 증가하는 에너지 섭취는 사람이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연구팀은 이 이유를 식욕을 조절하는 생리적 메커니즘이 환자의 의식적인 인식 아래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단순히 수치만으로 계산하면 요요가 오지 않는 케이스는 다시 살이 찌는 케이스에 비해 하루 100칼로리 적게 섭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감소된 신진대사와 증가된 식욕에 대응하여 계산하면 100칼로리가 아니고 하루에 약 300에서 500칼로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항상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동, 규칙적인 식사, 식단 관리. 사람은 달성한 것보다 달성하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중을 감량할 동안에는 명확한 수치들이 보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이상이 없지만 체중 유지 기간에는 이러한 보상들이 적기 때문에 자신이 달성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동과 식단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고 유지하기 어려운 엄격한 저지방 혹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지키는 것보다 종교적, 윤리적, 또 신념과 일치하는 유대교나 채식주의 식단을 엄격히 지키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로 헬스장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매일 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댄스 운동이나 등산, 러닝, 수영 등 본인에게 더 맞는 신체 활동을 적용하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 논문은 유행했던 혹은 유행하고 있는 다이어트들의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료 150개를 분석한 뉴트리션의 2019년 7월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량은 어떤 식이요법을 하는지와는 관계없고 얼마나 식이요법을 꾸준히 하는가와만 관련이 있다. 피실험자들은 각자 선호하는 식단을 진행하였는데 체중 감량 효과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며 바꾸지 말고 자신이 선호하는 더 잘 버틸 수 있는 식이요법으로 꾸준히 하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다이어트 요법이 나올 거지만 지중해 식단이든 키토 식단이든 단백질 식단이든 자신에게 잘 맞는 식단, 운동을 찾아 꾸준히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체중 감량과 유지는 우리 몸의 당연한 반응들을 이겨내며 달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절대 본인의 의지력이나 동기부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운동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꾸준함이 답이다. 어깨 운동으로 유명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저도 멋진 어깨가 가지고 싶어서 꼭 하는 운동 중 하나인데 이 운동이 정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중량으로 해라. 5kg로 해도 충분하다. 아니다. 이것도 근육이니 무게 쳐라. 가동 범위 넘어서 하지 마라. 승모근 커진다. 아니다. 조금이라도 더 들어라. 저의 결론은 지금 내가 하는 게 잘못됐나?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하고 고민할 시간에 한 세트 더 하는 게 나한테 훨씬 이득이고 내 목표를 더 빨리 이룰 수 있다입니다. 마케팅에서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습니다. 결정마비 또는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으면 오히려 결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운동이든 어떤 식이요법이든 꾸준히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꾸준함이 답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몬스터처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